안녕하세요. 영석고등학교 3학년 부장 강명진입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은 지금 전형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모든 대학 중에 가장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입시가 올해 많이 변화가 되었는지, 영석고 학생들에게 어떠한 식으로 전략을 짜면 가장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1, 2로 나뉘어가지고 1, 2로 나뉘어서 한 1,500명 정도, 1,600명 정도를 뽑았는데요. 올해는 학교장 추천 1, 2를 학교 추천으로 이렇게 통일시켰어요. 통일시키면서 모집 인원이 약간 오히려 좀 줄었는데 단 작년에는 학교 추천 1 같은 경우 문과는 3합 6이고 3합 7을 맞추면 되는데 올해는 문과는 3합 5, 이과는 3합 6을 맞추면 될 정도로 작년에 비해서 수능 체제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일단 요걸 포커스를 좀 맞춰서 다른 부분도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수능 체제만 맞추면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은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내신대가 상당히 높은 1등급대 학생들 중에 수능 체제만 맞출 수 있다면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은 대학인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오히려 더 수능 체제가 맞추기가 어려워졌다. 즉 작년에도 수능 체제만 맞추면 합격률이 높았는데 올해는 더 수능 체제만 맞출 수 있다면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대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 사례를 좀 약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학교 추천 1에서 재작년 같은 경우 매년 미달되는 과들이 몇 개 생겼습니다. 즉 교과 성적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 일단 특목고나 최상위권 자사고, 일명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들, 이 학생들은 그리고 수능 위주로 하는 보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올해는 일괄로 바뀌었지만 작년에는 단계별로 3배수 안에 일단 교과 성적이 100%가 반영되니까 당연히 특목고나 자사고 수능 위주 일반고 학생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학교 추천은. 그러다 보니 최상위권 이 지원하는 최상위권 일반고 학생들이 결국은 이 높은 수능 체제를 맞추지 못해서 미달되는 과들이 몇 개 생기는데요. 즉 3대 1을 맞추지 못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수능 체제만 맞추면 결국은 합격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 고려대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올해는 입시가 다 바뀌었어요. 특히 작년에 단계별이었던 걸 올해는 일괄 전형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일괄 전형은 결국은 뭐냐면 작년에 1단계 이제 교과 100%를 한 걸 올해는 교과 60%에 서류 20%, 면접 20% 이런 식으로 일괄로 바뀝니다. 그래서 수능 이후에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를 통해서 한 번에 합격 여부를 알려주는 그런 형태로 됐다고 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작년에 또 하나 알아두면 좀 좋을 게 작년 경우는 일반고 학생 경우 평균 학교 추천 한 1.3 등급, 그 다음에 학교 추천 2는 한 1.7, 그 다음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되는데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고려대가 합격한다라는 게 보통 정설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조금 바뀌었겠죠. 바뀐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교 추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학교 추천은 일단 1,150명 정도 선발하며 수능 이후에 이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도 수능 이후에 면접은 봤는데 1단계 3배수 안에 든 이후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3배수 안에 든다고 해도 수능 체제를 맞추지 못한 애들이 대거 나중에 면접에 결시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생겼거든요. 한 50% 정도 결시를 했는데 그럼 올해는 좀 어떻게 될까? 올해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학교 추천 1, 2를 합쳐놓은 전형입니다. 일단 합쳐놓기 때문에 당연히 나머지 전형에 비해서는 뭐하다? 월등한 내신 등급이 높다. 내신 등급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내신 비중이 내신이 좀 낮은 특목고 학생들은 당연히 지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학교 추천 같은 경우 특목고 애들이 잘 지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학업부 수용이랑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여기 보면 위에 보면 학교 추천이랑 학업부 수용 있죠. 이 두 개가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계열 적합성이라고 수능 체제를 올해 이제 보지 않는 전형이 하나 생겼는데 요거라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재학생과 졸업생 다 모두 지원 가능하고 여기 특이하죠. 연세대 면접형을 비교해 보면 알 건데 연세대 면접형은 전체 정원의 3%만 추천 가능하다면 고려대 학교 추천은 전체 정원의 4%까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우리 영속고 학생들로 보면 11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사실 작년에 학교 추천 1, 2를 합쳐서 6명 지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수능 체제가 워낙 세기 때문에 학교 추천 2를 보면 문과는 3합5, 3합 6이었죠 작년에. 이 문과 3합5, 이과 3합 6을 맞출 학생들이 생각보다 없어서 그게까지 다 포함하면 전체 몇 명이었냐면 6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명이다 보니 작년에 총 11명까지 지원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고 올해는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작년보다는 수능 체제 고려대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학생이 현재 학교 추천으로 맞출 수 있는 학생이 현재 한 10명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신대가 조금 낮다고 해도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을 통해서 좀 전형을 짜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은 조금 더 천천히 이제 알려드리기를 하고 일단 학교 추천이 작년보다 오히려 수능 체제가 훨씬 높아졌죠. 즉 3합5와 문과는 3합5, 인문계열은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3합 6입니다. 작년보다 하나 높아졌고요. 이 하나 높아진 게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이 맞추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기다가 덧붙여서 한국사는 3등급, 그 다음에 이 자연계열은 4등급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작년과 또 비교를 하겠습니다.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 학교 추천 1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한 70% 정도 됐는데 올해는 어떻다? 수능 최저가 작년보다 훨씬 더 세졌기 때문에 충족률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즉 한 50%에서 한 60% 정도 예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학교 추천 1의 어떤 A과가 어떤 A과의 어떤 지원율, 경쟁률이 한 5대 1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실질적인 경쟁률은 몇 대 1밖에 안 된다? 한 2.5대 1 정도밖에 안 된다. 수능 체제를 맞출 학생들이 한 50에서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률은 2.5밖에 안 되고 거기다가 사실 앞부분에 이제 서울대랑 비교를 좀 해야 되지만 서울대 체제보다 고려대 이 학교 추천 이 체제를 맞추는 게 훨씬 어려워요. 오히려 이제 서울대 직윤을 보통 받은 학생들이 고려대는 학교 추천을 받았다는 게 뭐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상을 한다면 당연히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들은 고려대도 합격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고려대 학생들 그러니까 서울대 합격한 학생들은 모두 아마 고려대는 포기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5대 1이라고 해도 수능 최저 충족률이 50%에서 60%면 3대 1 정도 되겠죠. 거기다가 서울대까지 빠져나가는 이는 결국은 계속 나중에 충원은 돌겠죠. 이 충원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경쟁률이 2대 1도 안 될 수도 있다. 원래는 5대 1이지만 실질적인 경쟁률이 2대 1 정도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만 고르면 그러니까 잘만 고른다는 뜻은 수시 마지막 날 경쟁률이 막 뜨는데 수시 마지막 날 경쟁률이 한 5대 1이 안 된다면 5대 1이 안 되는 과 중에서 수능 체제만 맞출 수 있다면 선생님이 보기에는 충분히 내신이 조금 낮다고 해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학교 추천 1입니다. 학교 추천입니다. 수능 최저가 1등급 때 후반의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수능 마지막 날 경쟁률을 보고 지원하는 게 전략이다. 즉 평균 경쟁률이 만약에 6대1 미만이 된다면 실질 경쟁률은 4대1이 안 될 가능성이 있고 충원을 고려하면 한 2대1 정도라고 보면 된다. 여기 또 이제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학교 추천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잖아요. 교과 반영률이 굉장히 높은데 연대랑 비교해 보면 실질적인 그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안 나요. 이걸 볼게요. 고려대 이제 교과 점수의 반영 비율은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니까 결국은 2, 3학년 내신 성적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죠. 거기다가 1등급이 100점인데 연세대는 2등급이 95점이에요. 선생님이 알기 있기로. 근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니까 2등급의 습자 등급이 얼마냐면 98점이죠. 즉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얼마? 2점밖에 나지가 않는다. 생각보다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실질적인 반영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부분이고 면접에서 조금은 면접에서 약간 이제 커버가 가능한 정도가 된다라는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면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학업 좀 추가적으로 한 번만 더 보면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교과 성적이 사실 60% 정도 반영되기 때문에 내신 1등급 때 후반 학생들이 지원하기 사실 부담스럽긴 해요. 원래 평균이 한 1.7이거든요. 그래서 한 1.7 정도까지가 지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그래도 실질적인 어떤 교과 반영 비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내신 때가 1.8, 1.9, 2.0이라고 해도 오히려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2등급 때 초반까지는 여기 지원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선생님 생각입니다. 이 지원 전략은 1등급 때 이제 후반이라는 건 극후반이에요. 알겠죠? 1.7 정도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 1.8, 1.9, 2.0이라고 해도 수시 마지막 날 경쟁률이 낮은 비인기 학과 같은 경우는 넣어보면 분명히 어떻다? 실질적인 경쟁률 한 2대1, 2대1, 한 2.5대1이다. 거기다가 면접만 조금 잘 보면 합격 가능성이 있다. 2등급 때 극초반이라고 해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건 말씀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조금 더 마지막까지 하느냐.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는 하지만 정시 30% 대신에 교과 30%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고려대가 채택한 전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교과 성적도 되게 중요하고 한 1.7등급 혹은 2.0 정도까지 그다음에 수능 체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 자기소개서 써야 돼요. 거기다 뭐까지 준비해야 된다? 구술 심층 연결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우리 학교 다 준비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모두 준비할 수 있는 1등급 대라면 누구나가 다 지원 가능하다. 그 학생들 총 몇 명? 11명까지 지원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학업부 수용이에요. 학업부 수용을 앞에서 조금만 다시 한번 싹 보면 자, 학업부 수용은 단계별 선발인데 5배수 선발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1단계 통과를 많이 해요. 뭐만 맞추면 수능 체제만 맞추면. 왜냐? 사실상 수능 체제가 학교 춘제보다 훨씬 더 어려워. 빡세요. 문과는 4합7이고 이과는 얼마다 4합8이죠. 이거 맞출 수 있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작년과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작년에 보면 학생부 종합에 일반 전형이라는 게 있었는데 잘 보시면 일반 전형이 모집 인원이 1184명, 88명의 5배수였죠. 올해 이름이 바뀌어서 뭘로 바뀌었다? 학업부 수용에 1178명을 10명 줄었죠. 배수 단계는 5배수 같죠. 단 뭐가 달라졌다? 수능 체제가 일반 작년에는 수능 체제가 문과는 4합6, 4합7, 이과는 4합7이었는데 올해는 4합7, 4합8로 한 단계 뭐였다? 낮아졌다.
수능 체제가 조금 낮아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낮아졌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정리합니다. 학업 우수형. 굉장히 극강의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수능 이후에 1단계 발표하고 면접을 실시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작년에 일반 전형이 마다 이름만 바뀐 전형이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졸업생과 재학생 모두 지원 가능하고 별도의 이제 학교 추천처럼 지원 숫자에 제한이 없어요. 이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많이 지원한다? 보통 그 전국 단위나 광역 단위 자사고 학생들 그 수능 위주로 막 대학을 가려고 하는 그 일반 고등학교들 있죠. 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전형이 이 학업 우수형이에요. 수능 체제가 굉장히 극강이기 때문에 내신이 2등급 때 한 초중반인데 내신이 2등급 때 초중반까지 되는데 수능 체제가 굉장히 극강이 이것까지 충족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가장 많이 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연대보다 우리 대부분 이제 그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돼 전국 단위 자사고 말고 광역 단위 수능 그 서울에 있는 광역 단위 자사고 학생들이 연세대는 몇 명 못 가도 고려대는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 이유가 원래 연대보다 고대가 많이 뽑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학업우 수형이 사실 수능 잘 보는데 내신 때가 2등급 때 초반 학생들까지 그 정도 학생들이 수능 위주의 어떤 준비를 했던 학생들에게 가장 특화되어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대는 좀 많이 합격하는 경우가 많다 그쪽에서. 그러면 우리 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우리 학교는 여기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한 게 그 수능 체제를 통해서 이 4.7, 4.8을 맞출 수 있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 4.7과 4.8을 맞추는 애들 정도면 분명히 이 학교 추천의 1등급 대 애들이기 때문에 2등급 대 학생들이 이 4.7과 4.8을 맞추는 경우를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저희 학교 학생들은. 그래서 차라리 1등급 대라면 저희는 뭘 추천한다? 그냥 다 학교 추천으로 지원하자.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자 정리하겠게요. 그러면 학교 추천에 비해서는 내신 등급대가 일단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내신 등급보다는 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신 등급보다는 이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데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다고 해도 1등급 되면 뭘 추천한다? 학교 추천을 오히려 더 추천한다. 다음에 수능 체제 요건이 이제 가장 높지만 작년보다 일단 마다 단계가 한 단계 낮아졌다. 즉 4.7 인문계열은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4.8이다. 그리고 작년에 내신 등급 평균 한 2등급 정도였습니다. 올해는 수능 체제가 약간 낮아졌기 때문에 1등급 대 후반대 정도로 예상을 한다. 후반대라는 게 한 1.8, 1.9 정도를 평균으로 이제 예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단계 5배수 선발했는데 작년에 이 5배수 중에서 한 30% 정도가 면접에서 결시했어요. 이유는 당연하죠. 뭘 못했기 때문에 수능 체제를 못 맞췄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면접을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30% 정도는 면접에 결시했다. 올해도 한 비슷하게 면접에 결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작년에 이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합격자 비율이 50%가 안 됐어요. 대부분 어딜까요? 대부분이 자사고, 광역단위 자사고 학생들, 광역단위 자사고 학생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요. 거기다가 특목고 일부와 그 다음에 전국단위 자사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쪽이냐면 학군으로 치면 8학군이라고 얘기하는 정시 위주의 일반고 학생들 있죠. 대부분 거기에서 많이 합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게 처음 생긴 전형인데요. 계열적합형이라는 이 전형이 새로 생겼어요. 원래 고대하면 무조건 수능 체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모든 전형에서 올해 유일하게 처음으로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이거 왜 만들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참 기가 막히죠. 왜 만들게 됐느냐? 그 작년 같은 경우 요 하나 보시면 특기자 전형이라고 한 420명 정도 뽑았죠. 수능 체제가 없는. 누구 뽑으려고 한 걸까요, 이거? 당연히 특목고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외고와 과고 학생들 뽑으려고 한 400몇 명을 했는데 올해 이제 보시면 엄청나게 줄었죠. 특기자 전형이라고. 아마 내년 더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특기자 전형 계속 앞으로도 계속 폐지해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점점 줄이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내년 내후년에 거의 다 없앨 겁니다. 없앤다고 보고 특기자 전형을 이만큼 한 2, 300명 정도 줄였죠. 그 준 부분에서 뭐가 생겼다 갑자기 뜬금없이 계열 적합형이라는 게 갑자기 한 500명 정도 생겼죠. 5배수로. 그 스타일 보면 오히려 작년에 특기자 전형으로 요 정도 모집 인원의 5배수로 했던 거랑 거의 마다 전형 자체가 유사하다. 그럼 결국은 이 계열 적합성에서 수능 체제가 없는 계열 적합성이 생겼는데 이거는 결국은 누굴 뽑기 위한 것이다? 아, 특목고 학생들을 뽑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할게요. 계열 적합성인데요. 정리를 해보면 올해 처음으로 생긴 겁니다. 한 500명 정도고요. 수능 이후에 이제 1단계 발표하고 면접을 실시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졸업생이랑 재학생 모두 지원 가능하고 별도의 지원 숫자에 제한이 없어요. 근데 당연히 마다 특목고, 특히 이제 외고와 국제고 학생들의 비용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부 방침에 특기자 전형이 줄다 보니 이렇게 수능 체제가 없는 계열적 합평 전형이 새로 생겨버렸어요. 결국은 뭐하다? 서울대 떨어진 누굴 뽑고 싶다? 당연히 서울대 떨어진 거겠죠. 서울대 떨어진 특목고와 광역 단위 말고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들을 뽑기 위한 의미로 판단하는 게 좋다. 그러면 또 누가 이제 지원을 할까요? 일반고 학생들도 지원하고 싶은 애들이 있겠죠. 어떤 학생들? 수능 체제가 안 되는 학생들. 결국은 어떤 학생들이 또 있냐면 내신 등급이 1.0에서 1.5 사이에서 수능 체제 안 되는 애들 분명히 많이 있어요. 이 학생들 다들 뭐 노려볼 것 같아요? 당연히 이 계열적 값은 분명히 당연히 노려볼 수밖에 없어요. 수능 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상식상 보면 아마 내신 등급 때 극강인 학생들이 분명히 여기 지원할 겁니다. 네, 지원하고 거기다가 어떤 학생들 다 지원한다? 특목고 학생들 전부 다 지원한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학교 학생들 지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저희 학교 학생들도 사실 1.5등급 일명 수능 그 내신 등급 때 최상위권 학생들 있죠. 내신 등급 1.5등급 이하인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 수능 체제 안 되는 애들 분명히 저희 학교 학생도 있어요. 2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학생들은 써보면 되지 않을까? 선생님이 판단하기에 그 학생들 쓰면 떨어질 겁니다. 일단 면접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단계 통과하더라도 특목고랑 이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들에 비해서 면접에서 분명히 밀립니다.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 학교의 내신 등급이 1.5등급 이하인 굉장히 최상위권 학생 중에 수능 체제가 된다면 무조건 뭐 한다? 학교 추천. 수능 체제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게 맞아요. 차라리 포기를 하고 어디에 쓰는 게 좋냐? 당연히 연세대 면접형이랑요. 연세대 면접형도 학교장 추천 전형이거든요. 총 8명을 추천하기 때문에 1.5등급 대 미만인 학생들이면 분명히 연세대 면접형 추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대 면접형 추천 받고 고려대 계열적 합성은 포기하고 차라리 서울대 일반 전형을 지원하는 게 오히려 합격 확률이 높아요. 오히려. 왜냐? 서울대 일반 전형은 굉장히 많이 뽑아요. 훨씬 많이 누구보다 연대 면접형보다 그 다음에 고대 계열적 합평보다 3배 이상 많이 뽑기 때문에 차라리 서울대 일반 전형
그 다음에 연대 면접형, 그리고 성대를 쓰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우리는 고려대는 어떻게 구상을 하느냐, 계열적 학병은 쓰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되도록이면 뭐도 학업 우수형도 되도록이면 안 쓰는 걸로 할게요. 단 어떤 학생들만 쓰느냐, 이 수능 체제, 극강인 수능 체제를 맞추는데 2등급 때 초중반, 2등급 때 초중반인 학생 중에 이 고려대가 요구하는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학생은 여기 지원하는 걸로 할게요. 학업 우수형에. 그게 아니고 2등급 완전 극초반, 완전 극초반이면 2.1이 안 돼야 됩니다. 2.0 얼마 이런 아이들입니다. 알겠죠? 2등급 때 극초반 이하, 1등급 때에서 2등급 때 극초반 학생은 전부 다 어디 쓴다? 학교 추천 전형을 쓰는 걸로. 그렇게 고려대는 전략을 짜는 게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는 유리하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면 학교 추천이랑 학업 우수형 이 두 전형 중에 한 가지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되도록이면 뭐 한다? 학교 추천을 쓸 거다. 이해되죠? 왜냐? 수능 체제도 작년보다 훨씬 더 학교 추천이 높아졌어요. 높아졌기 때문에 더 작년보다 학교 추천을 써야 될지 고민하는 일반고 학생들이 많을 거다. 그럼 저희는 전략적으로 오히려 더 많다. 학교 추천을 전략적으로 쓰는 게 더 낫다. 두 번째, 고려대 학교 추천을 쓰는 자연계열은 어떻게 한다? 전형은 서울대 직윤 쓰는 친구 2명 있을 겁니다. 서울대 직윤은 탐구 과목이 1, 2를 하나씩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직윤을 준비하는 학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전부 다 탐구 영역을 다 뭘로만 준비한다? 1 과목으로만 준비할 필요가 있다. 2 과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2 과목이 등급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냥 1 과목으로 고려대 학교 추천 쓰는 직윤을 제외한 학생들은 전부 다 1 과목으로 마지막에 뭐 한다? 쓰는 게 낫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 하나 더 할게. 서울대 직윤 쓰는 친구는 분명히 뭐 받을까요? 연세대 면접형 분명히 받아요. 추천을. 그러면 이 서울대 직윤 받고 연세대 면접형 직윤 받은 요 두 개 다 받은 학교장 추천 받은 친구들은 또 어디 받을까요? 당연히 고려대 학교장 추천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직윤은 전교 2명이잖아요. 전교에서 한 1, 2등 정도. 혹은 수능 체제 맞추지 못하는 1, 2등이 있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4등까지 받았는데 1, 2, 3, 4등 정도 안에서 보통 받는다고 보고요. 그러면 연세대 면접형은 8명이니까 당연히 8등 안에 들어가겠죠. 그럼 직윤 받은 학생들은 연세대 면접형도 받겠죠. 고려대 학교 추천 같은 경우는 11명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직윤 받은 친구들은 면접형도 받고 학교 추천도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수능 체제 때문에 뭐 할까요? 서울대 직윤을 떨어진다면 당연히 고려대도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이유는 간단해요. 고려대가 더 뭐하다? 수능 체제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직윤 떨어졌다면 고려대도 떨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당연히 서울대 직윤을 합격했다면 뭐 하겠습니까? 고려대도 뭐 합격했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직윤에 합격한 학생들은 뭐 한다? 고려대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작년을 예를 들게요. 작년에 고려대 수학교육과가 2.7대 1이었어요. 경쟁률이. 근데 결국은 뭐였다? 직윤으로 빠져나가고 수능 체제 못해서 빠져나가서 결국 뭐 했습니까 하면 3대 1 미만인 이 경쟁률인 과들은 전부 다 미달이었어요. 고려대 수학교육과는. 그래서 올해도 선생님이 어떻게 예상하냐면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을 받는 경쟁률 3대 1이 안 되는 과는 무조건 미달일 겁니다. 미달이고 선생님이 판단했을 때 올해 이제 학교 추천이 한 5.5대 1 정도 예상을 하는데 5.5대 1이라면 수능 체제를 못 맞춘 애들이 한 60% 정도 예상하면 한 3대 1. 거기다가
서울대랑 연대에서 빠져나가면 실질적으로 충원율까지 고려할 때 한 2대1 정도로 예상된다. 몇 대 1이? 한 5대1이나 6대1 정도면 실질적인 경쟁률은 한 2대1에서 한 2.5대1 정도 될 것이다. 충분히 우리 학교 학생들 해볼 만하다. 그래서 올해는 수능 최저 위주로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면서